집중 분석 들어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시장을 가장 좀 울리고 웃겼던 단어 하나만 꼽자면 저는 금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와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채권 투자 비중도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 같고 실제로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특별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11월 지나갔고요. 연말을 맞아서 내년 채권 시장 대전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시장 한번 정리해 보고요. 내년 전반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내년 전망을 하기에 앞서서 올 한 해의 어떤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도 뭐 아니나 다를까 변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쟁도 났고요. 네, SVB 사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기억들에 남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땠는지 한번 리뷰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2023년도에 올해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그런 시장이라고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계속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고금리의 장기화 기조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생각보다 양호했던 미국 경제로 인해서 좀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가속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도 상당히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를 많이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또 유가도 이제 상승을 하고 이런 좀 원자재 가격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기 시작을 했고 또 미국 재무부에서는 이제 국채 발행량을 좀 늘려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채의 어떤 수급적인 그 부담 이런 부분들도 이제 금리 상승을 좀 견인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연말을 가면서는 미국 경제가 좀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흐름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쵸. 금리가 최근에는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가장 시장을 좀 들었다 놨다 했던 지표가 금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가 안정화되면서 11월에 증시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인데요. 금리를 전망해 보려면 결국 물가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도 올 한 해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기억에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지 먼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사실 중앙은행, 미국이 사실 가장 중요하니까 미국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좋습니다. 네,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사실 지속되기 위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미국의 물가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주택시장과 관련된 그쵸. 물가입니다. 예. 그래서 주거비가 이제 전체 헤드라인 물가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코어, 근원 물가에서는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근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 되기 때문에 주거비가 좀 안정되는 흐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주거비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택 시장에서 주택 가격이 좀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뭐 주거비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사실 서비스 위주로 이제 돌아가는 경제다 보니까 이 서비스업에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은 고용 시장에서 인건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시장에서 계속 뭔가 신규 고용의 증가하는 증가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그런 이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는 방향을 통해서 인건비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진정이 되면은 전체 물가가 좀 안정이 되고 특히 이제 서비스 물가가 안정이 되면서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두 가지 조건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주택 가격이 좀 안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좀 내려와야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안 그래도 최근에 물가 떨어지는 속도를 보시면 조금 둔화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연초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조금 그 3%대에서 머무르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
있어서 이 흐름들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고민이 시작된 것 같고요. 주택 가격도 일단은 떨어지기 시작했고 인건비도 조금씩 내려오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디스인플레이션이 내년까지 이어지기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열어놓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가가 또 떨어지니까 반대쪽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둔화하는 거 아니냐, 뭐 가계부채 문제, 그리고 이제 뭐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저희는 경기 침체, 저희 미래에셋증권은 경기 침체를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로 보지는 않고요. 그래요? 네네. 일단은 경기는 좀 더 지금 수준보다는 더 둔화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보고 있는데, 일단 내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내년 말에, 대선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를 앞두고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사실 뭐 경기가 좀 침체 국면에 진입하기 전에 통화정책 기조를 좀 완화적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금리를 좀 인하하는 방향으로 좀 잡으면서 경기의 둔화에 좀 대응하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대선이라는 게 사실 뭐 정치경제학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대선이 내년 11월에 예정돼 있다 보니까 그 전에 한 몇 달 전에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뭐 물론 미국 정부와 연준은 독립적인 기관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하고 계시고,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도 조금 전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시점을 명확하게 저희가 터치할 수는 없겠지만 미래에셋증권에서 보고 계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피봇 시점을 언제쯤으로 혹시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희는 우선은 연준 피벗 금리 인하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로 2분기.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그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거는 미국 연준이 내년 5월 FOMC에 이제 첫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을 지금 한 70-80% 정도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저희도 역시 마찬가지로 2분기 정도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단행이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 지금 보이는 차트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제 내년도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그쵸. 이 2%대를 달성하는 시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년 2분기 정도에 미국의 근원 물가가 2% 중반 정도를 터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물가가 떨어지고 경기도 좀 둔화 압력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좀 현재 명목금리가 5.5%인데 이거를 좀 물가를 감안해서 명목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기보다는 물가 하락에 좀 맞춰서 금리를 서서히 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단계를 뭐 내년 2분기 정도에 밟아서 한 연 내에는 4번에서 한 5번 정도까지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변수만 없다면 내년 2분기까지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계시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굳이 지금 기준금리 5% 넘는 기준금리를 유지해야 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지금도 이미 조금씩 옅어지고 있습니다만 그 연준의 목표치를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2분기 사실 명확하게 몇 월 언제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기가 좀 많이 남았다는 것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런 뭐 해외 사정을 좀 알다 보니까 금통위에서도 뭔가 좀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진 거는 정말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또 좁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또 금통위가 열린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저희는 우선은 우리나라 물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기본적으로 지금 금통위 한국은행에서도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3%대 후반 정도로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물론 근원 물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유가가 좀 높아지면서 전체 헤드라인 물가가 한 3.8% 정도까지 높아진 상황이라서 한국은행에서도 물가 안정을 지금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물가는 지금 대부분
대부분 이제 상승 압력을 받는 대부분의 요인이 사실 공급 측면의 요인에서 많이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원자재 가격, 예를 들면 뭐 유가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전기요금이나 이런 그 공공요금이 또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농식물 농산품의 어떤 수급 상황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공급 측면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의 수요 측면에서 물가 압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고려하면은 민간 소비가 좀 위축이 되는 모습. 원래는 그래야죠. 그렇죠. 네. 예, 소비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는 물가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내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현재는 뭐 3%대 후반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저희는 2%대까지 우리나라 물가는 다시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뭐 최근에도 보시면 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환율이 안정이 되는 부분도 우리나라 물가에는 뭐 수입 물가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가가 좀 안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도 금통위도 이제 연준이 뭐 내년 2분기 정도에 인하를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금통위도 그 정도 시점, 뭐 내년 저희는 한 5월 금통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5월 달부터 좀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연내에 한 2번 정도 인하를 연말까지 좀 단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내년 2분기 즈음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실제로 금리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구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 입장에서 금리가 너무 높은 거 사실이거든요. 네, 이걸 버텨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거의 다 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올해 이 금리 고점 다 오지 않았을까, 이제 슬슬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많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주식 비중보다 채권 비중을 막 늘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점부터는, 그리고 내년을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는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지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금리의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워낙 올해 이제 뭐 긴축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그렇고 뭐 중간에 유가도 그렇고 너무 이제 그 채권 시장에 약세 요인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금리가 이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내년에는 일단은 경기 방향이 좀 더 올해보다는 아래쪽으로 꺾일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물가도 잡히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조도 좀 완화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고려해 본다면 금리가 좀 안정이 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좀 선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그래서 네. 저희는 뭐 기본적으로 반도체, 뭐 특히 이제 금리 안정이 되면은 뭐 기술주나 이런 쪽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면 뭐 반도체나 AI 쪽의 기술주를 일단은 긍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예. 그리고 당연히 금리가 하락하면은 채권 가격은 또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추가적으로 지금보다 더 빠질 것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경기를 가장 많이 잘 나타내는 게 저희는 장기 채권 금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좀 빠지면 저희가 이제 장기 채권 ETF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이제 장기 채권 ETF 쪽으로 이제 자산 비중을 상반기에 좀 늘려가고, 뭐 말씀드렸던 뭐 반도체나 그런 기술주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저희 내년 상반기에 좀 큰 투자 전략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진짜 변수만 없다면 금리의 하향 안정화라는 그 대전제가 내년에는 깔려 있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압박에 많이 못 올랐던 기술주 쪽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채권의 수익률과 금리는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채권 수익률을 기대한 장기채 ETF 투자 전략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단서를 다는 게 변수가 없다면 이라는 단서를 좀 달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좀 있을 변수라든지 전체적인 그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우선은 뭐 당연히 물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물가나 뭐 미국의 경기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 과열되는 게 이제 좀 잘 꺾이지 않고, 특히 이제 고용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고용이 계속해서 뭐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뭐 소비도 계속 꺾이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장기화될 수 있다. 그럴 수 이런 있죠. 좀 경계심이 남아 있으면서 저희가 제시드렸던 그 금리 인하 시기보다 더 인하 시점이 좀 뒤로 밀릴 수는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경기는 사실 지금까지는 뭐 경기가 긴축을 그만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경기가 좀 견고한 거 아니냐, 특히 미국이 이런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경제는 상당히 좀 후행적으로 상당히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쵸? 경기는 네. 좀 이제 긴축의 영향이 좀 반영이 되면서 경기가 좀 슬로우 다운하는 모습들을 나타내면 내년에는 좀 저희가 제시드린 그런 방향으로 좀 시장이 좀 변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시기의 문제는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요.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제는 금리의 하향 안정화라는 점에서 내년 좀 길게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연구위원과 함께 내년 채권시장 대전망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목요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옵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